오기명명편 1화 초반부. 케이고의 정신력 라면집에서 손님이 없어서 애들을 데리고 왔다는 이치고의 대사. 그런데 애들이라기엔 미지의로만 보이는데요. 설마 했던 뒤에 있던 이 혼밥러의 정체가 1년 만에 밝혀졌습니다. 보통 소년 만화 주인공들의 친구의 배신은 꽤나 큰 비중과 긴장감을 주는 소재입니다. 원피스 초반 루피와 우솝, 나루토의 사스케, 그리고 천년혈전 이치고와 이시다까지. 하지만 천년혈전에서 그 둘의 대립은 그다지 화제가 되는 소재가 아니었는데요. 그렇게 완결이 되고 10년 후 이시다는 종합병원 의사가 되었으나 모임에도 참석하지 못하며 특별편인 오기명면 편에서는 다같이 라면집에 놀러와서는 혼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시다만의 캐릭터성이라면 캐릭터성이지만 어쨌든 이시다의 근황을 궁금해했던 팬들에겐 이런 것도 만신의 디테일. 순혈 킨시 이시다 가문. 킨시의 아버지 유아바의 복수를 위해 류켄이 모은 정지의 은. 하지만 그것을 굳이 재능이 없다던 우류에게 건네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때 떡밥이었던 이 대사들에 대한 대답과 직결됩니다. 퀸시의 아버지 유아바는 9년 전 아우슈발렌을 통해 부정한 퀸시의 힘을 모두 수거하게 되는데요. 우류는 완전 발립이라는 슈리프트를 얻기 이전임에도 혼혈 퀸시 중 유일하게 아우슈발렌을 한 번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완전 발립이라는 우류의 잠재력이 발현된 이후엔 하시발트의 올마이티의 일부 벗어남은 물론이고 당당히 모든 퀸시에 대한 아우슈발렌까지 반사시켜버립니다. 최후의 전투에서는 유아바의 올마이티, 즉 미래 예측마저도 반전시키고 정지의 은을 관통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류켄은 아우슈발렌에 당한 퀸시의 시체에서 모은 정지의 은이 아내의 복수이자 유아바마저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장의 무기였음에도 자신이 아닌 우류에게 건네줬던 것입니다. PB 2탄에 나온 이 장면에서 류켄과 우류의 대화 역시 나중에나 나오겠지만 류켄은 이 상황들을 예상하고 우류를 슈테르니트에 잠입시키는 내용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천년혈전 이후 우류가 류켄이 내준 등록금으로 의대를 다녔기 때문에 애초에 둘의 사이는 그때부터 모든 것을 털어놓고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블리치 연재 전부터 영번대라는 설정을 해놓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원작 초반부터 영번대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종종 영번대 키리오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영번대나 영왕궁, 영왕에 대한 복잡한 설정이 과하다라는 독자들도 있지만 사실 이것들은 갑툭튀도 아니고 급조한 것도 아니라는 방증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래 구상해온 캐릭터들을 이렇게 포스 없이 전멸시킬 생각을 한 블리치 1화부터 나왔던 지옥나비가 이제는 떡밥이 되어 오기명명편에서 역대급 떡밥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지옥나비라는 네이밍 역시 앞으로 추가 연재되면서 떡밥이 풀려봐야 알겠지만 자엘의 말대로 지옥편이나 지옥을 염두에 둔 네이밍이었다면 코브의 디테일, 판을 까는 능력은 가히 만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기명명편의 배경 중 하나였던 이 장면이 실제 일본의 한 동네를 따라 그린 배경이라며 한 일본 팬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여백의 미로 유명한 쿠보가 굳이 배경으로 그린 이 동네 역시 과연 지옥이나 이치카와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 쿠보만의 디테일일지 궁금해집니다. 블리치의 주요 스토리를 살펴보면 각 종족이 자신들만의 언어와 이름을 사용하는 설정이 있습니다. 사시는 일본어, 아랑칼은 스페인어, 퀸시는 독일어. 그런데 에스파다들의 이름은 유명 건축가들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고 밝혀진 바가 있는데 퀸시의 이름은 과연 어디서 따온 것일지 모두의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밝혀지기로 그저 이름과 성이 비슷한 음절로 이어지도록 재미로 만든 이름들이었다고 합니다. 최근 천년혈전 애니화를 앞두고 퀸시들의 생일이 공개되었는데 하시발트와 버즈비의 생일이 이치고와 우류의 생일과 하루씩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친구, 우정, 전우에 대한 소소한 설정으로 보입니다. 거기다 버즈비와 하시발트 사이에는 또 다른 재밌는 설정이 있는데요. 버즈비의 슈리프트는 H, 하시발트의 슈리프트는 B입니다. 이렇게 일부러 서로의 이름에 서로의 슈리프트를 가지도록 한 것은 작가가 의도한 설정이었다고 밝혀졌습니다. 유독 개인사나 캐릭터성이 약했던 슈테르니터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버즈비와 하시의 우정 스토리를 길게 연출한 것도 나름의 애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슈테르니터들의 알파벳으로 설정놀이를 한 떡밥이 발견되었습니다. 천년혈전 극초반
아이젠이 남긴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아랑칼들이 유아바의 밑으로 들어간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물론 네임드들은 아니고 말 그대로 태물 아랑칼들 뿐이었지만요. 하지만 네임드가 한 명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가짜 카라쿠라 마을에서 토시로를 상대했던 샤오롱 쿠팡. 그가 바로 슈테른 리터 백의 노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샤오롱은 아랑칼 넘버 11. 백의 노인의 슈리프트 K는 알파벳의 11번째인 K. 거기다 백의 노인의 성우는 타나카 히데우키라는 성우로 밝혀졌고 샤오롱 쿠팡의 성우와 동일합니다. 키 역시 190으로 동일하고요. 일단 샤오롱 쿠팡의 생일은 11월 4일인데 슈테른 리터의 생일 중 유이하게 공개되지 않은 것이 아큐트론과 백의 노인인데 하필이면 백의 노인의 생일을 공개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느낌이 쎄합니다. 거기다 태물 아랑칼들의 최후는 모두 처형이었는데요. 백의 노인 역시 처형을 당하는 추한 결말까지 닮았습니다. 이 역시도 아랑칼이 퀸시의 힘을 받아 다음 에피소드의 간부가 되었다는 재미있는 설정임에도 본편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쿠보의 디테일입니다. 블리치의 히로인 루키아의 참백도 수백설. 빙결계 참백도답게 수백설의 능력은 검 끝에서 냉기를 뿜는 검인 줄로만 알았지만 천년일 전에 와서야 렌지의 쌍왕 사미안처럼 개발되지 않았던 진짜 능력이 밝혀졌는데 바로 사용자의 체온을 영하로 낮추어 닿는 모든 것을 얼리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뜬금포가 아니라 실은 아랑칼편 아로니로 전에서부터 곡선이 있었습니다. 대결의 후반부 한 끗 차이로 승패가 갈릴 수 있는 순간 루키아의 신기술 백도를 시전하는데 그 당시 수백설의 냉기가 검이 아닌 루키아의 왼손에서부터 시작되는 연출이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수백설은 검의 능력이 추가되는 참백도가 아니라 사용자의 기능이나 능력이 강화되는 참백도라는 복선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신들의 참백도는 각자의 코등이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히라코 신지의 미로 같은 코등이, 모모의 복숭아 꽃 무늬의 코등이, 이런 디테일의 끝판왕, 참백도로 인하여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이치고의 초기 참백도가 사실은 수백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이치고가 루키아의 힘을 사용한 것이기에 디자인이 똑같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짬뽕 이치고의 타고난 재능으로 원래 수백설보다 10배가량 커진 상태였기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디테일이었습니다. 이후 이치고는 자신의 영혼을 담음으로써 자신만의 시혜를 해방시키고 상시의 방향의 삶을 걷게 됩니다. 이치고의 마네는 모든 마네를 상징하듯 만자 모양의 코등이가 특징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찐참을 시칼이 되어버리며 상시 마네로 살아가는 이치고. 그렇게 더 이상 볼 수 없을 줄 알았던 이치고의 만자 참백도는 이제 완결이 되고 참월의 정체가 밝혀졌음에도 참월 아저씨의 선글라스는 여전히 떡밥 아닌 떡밥으로 남은 현재 8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유아바아는 최초의 퀸시로서 모든 퀸시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런 유아바아가 이치고의 참백도 수련 중 내면 세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당시 유아바아의 꼴을 보면 천년 전 유아바아의 초대 슈테른 리터가 초대 호정 13대에게 패배하여 옷은 누더기가 된 상태였고 쓰고 있던 선글라스의 정체에는 가설이 있습니다. 천년 전 유아바아의 눈이 봉인된 상태라는 상징물이다. 그런데 유아바아가 표지인 61권에서 많은 것들이 밝혀집니다. 61권의 내용은 유아바아의 천년간의 봉인이 풀리기 9일 전으로 디올마이티의 진정한 능력과 눈깔바아가 되기 직전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61권 표지에서 유아바아는 마치 8권의 참월 아저씨와 동일 인물인 마냥 거꾸로 뒤집어진 상태에서 선글라스가 깨지는 연출이 있습니다. 결국은 선글라스의 정체에 대한 가설이 맞다는 것이죠. 선글라스는 유아바아의 눈을 봉인한 결박이라는 점이 사실로 드러났고 천년 전 전쟁에서도 유아바아는 눈깔의 능력을 사용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야마지의 초대 호정 13대에게 패배했다는 점이 의아한데요. 하지만 유아바아가 영번대와 아는 사이라던가 야마모토에게 옛날 같지 않다고 말했던 점을 미뤄보아 천년 전 전쟁에서는 야마모토와 오노하나, 사사키베를 비롯하여 이치베, 니마이야, 센주마루까지 총동원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치베의 특별한 봉인으로 유아바아의 힘과 눈을 봉인시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유리가 윽박지르듯 유아바아를 패배시키고 죽이지 않고 봉인시킨 것은 석도의 결정으로 보이며 그 봉인의 유효기간은 천년이란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8권. 유아바아의 아픈 손가락인 천년 전 전쟁에서의 패배 후 그의 모습이 웬일인지 순혈 퀸시 쿠로사키 마사키의 아들 이치고의 내면 세계에서 등장한 것이고 이치베가 이름마저 지워버린 상태인 유아바아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거기다 사신은 영합으로 싸우는 존재이며 영자를 다루는 것은 퀸시인데 뜬금없이 유아바아는 영자를 다루는 법을 알려주려고 했으며 이치고에게 사신의 힘을 찾지 못하면 호로가 되어버린다고 알려주는데
이 부분도 엄청 초기부터 설정해놓은 디테일이라 소름 돋는 것이 이치고가 가진 힘 중에 퀸시의 힘은 유아바, 사신과 호로의 힘은 화이트라는 아이젠의 실험체의 힘으로 화이트는 사신과 호로를 융합시킨 실험물이며 이후 아랑카를 탄생시키는데 밑거름이 된 녀석입니다. 즉, 퀸시의 힘 유아바는 이치고가 사신의 힘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퀸시의 약점, 호로가 되어버린다는 화이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었기에 그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치고와 유아바의 첫 만남 8권의 제목은 더 블레이드 앤 미. 이치고와 유아바가 헤어지는 61권 541편의 제목은 더 블레이드 앤 미 2. 사실 전편인 540편의 제목과는 영 상관이 없었고 더 블레이드 앤 미 1이 없어서 상당히 뜬금없는 제목일 수도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연결시킨 것이 구보의 디테일이었습니다.